사실 첫 시험에 목표하는 400점을 넘겨서 저는 참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영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조언하는 것, 자기보다 높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조언하는 게 있다면은 한번 믿고 따라보는 것, 그리고 일단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컨설탭스 커리큘럼을 온전히 그대로 따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강사분보다 영어를 저는 잘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분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 남 탓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온전히 잘 따랐기 때문에 목표하던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건호입니다. 저는 컨설탭스 387점 커리큘럼을 수강했었고요. 수강한 목적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라 제가 방학 동안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고, 또 탭스 시험이 그 목적에 되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기에는 구탭스를 몇 번 응시한 경험이 있다고 적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예전이라 그때 공부법을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또 대학에 오고 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를 말씀드리면, 시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라고 하면 10분, 15분 정도 짧게 상한선을 두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좀 급한 마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서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탭스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목표한 시간인 이 방학 기간 동안 2달여 시간 동안 목표한 점수인 387점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익처럼 여러 번 시험을 봐서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좋은 강사분들의 커리큘럼 따라가서 그 시험의 성향을 올바르게 파악한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왜 제가 387점 커리큘럼을 선택했냐면 컨설탭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토익과의 점수 환산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토익 현재 점수와 유사하지만 살짝 더 높은 점수대인 387점, 제 개인적으로는 400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 좋게도 한 번에 400점을 조금 넘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탭스 수강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 또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수능 영어에 좀 최적화되어 있었던 사람이라서, 수능 영어는 객관식 찍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워낙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탭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이 정답선지가 정말 모호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함정도 많고 삥 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선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 강사분께서는 일관된 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셨고, 또 그 부분에서 정답선지와 또 함정선지, 오답선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글이 나와도 과거보다는 명확하게 좀 더 글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정답선지를 고르는 능력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았던 부분은 강사분께서 독해든 청해든 일관된 방식으로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 지문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던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재 구성 방식에서도 그렇고, 강사분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독해나 청해나 결국 들려주는 내용, 보여주는 내용에서 각 문장을 짧게 요약해서 바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각 문장 혹은 들려지는 문장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이런 수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를 보면 독해와 청해가, 독해 파트가 다 끝나고 청해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해 파트에 메인 유형이 있다면 바로 이어서 청해 파트에 메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독해 파트에 코렉트 부분이 있다면 청해 파트에 코렉트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독해와 청해를 연달아서 학습할 수 있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원리로 독해와 청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점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청해를 공부를 했다면 감각도 떨어질 뿐더러 독해 파트를 푸는 원리와 청해 파트를 푸는 원리가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본인이 학습하는 순서나 어떤 구성이 있어서 본인이 공부했던 걸 자꾸 까먹고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커리큘럼 똑바로 따라가니까 독해 파트에서 중요했던 것, 예를 들어서 메인 부분에서 강사분이 강조를 하셨던 거를 까먹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청해 파트에서 적용을 해보고, 또 다시 복습을 하면서 독해와 청해가 메인 부분에서 크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맞는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문 혹은 스크립트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을, 통하는 말을 고르는 게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런 부분이 각 유형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해 파트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높은 난이도의 단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받은 독하 점수를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해 파트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강사분께서 강조하신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강사분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독해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워도 계속 모르는 단어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게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허무맹랑하게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봤던
나왔던 단어와 가까운 어근 혹은 뭐 접두사 접미사를 활용해서 이 시험 문제에서 담고 있는 이 단어의 뜻과 유사하게 우리가 또 추론을 하는 연습을 강의 내내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독해 파트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단어 암기를 위해서 보통 학생들이 어떤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에 밑줄치고 바로 단어 뜻을 적기 마련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1번이라고 번호 표시를 하고, 번호 표시를 문제 하단부에 따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번호 적고 모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단어 뜻을 보지 않고 자꾸 상기해서 읽어내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점수대가 완벽한 고득점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어에 있어서는 임계점을 좀 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단어장을 사서 따로 외웠는데요. 그런데 단어장을 제가 중간에 외우지 않았습니다. 방금 왜 모순되는 언행을 하냐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장을 외우다 보니까 단어장 자체의 진도만을 빼는데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빨리 진도를 나가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복습을 좀 덜하게 되고 단순 양치기식이 되어버려서, 저는 단어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봤던 모의고사나 교재 단어를 좀 더 여러 번 보자, 더 반복 누적 복습하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저는 교재 단어를 더 많이 외웠었고, 또 추가적으로 강의 커리큘럼에서 제공되는 그 파일의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파일에 제공되는 단어가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가끔 쉬운 단어들의 뜻이 헷갈려서 독해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쉬운 단어를 다시 한번 딱 다지고 나가니까 시험장에서 그렇게 어설픈 단어 암기 때문에 독해 시간이 밀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연결어 문제를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수능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은 앞뒤 문장만 보고 연결어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탭스 시험은 다소 좀 어려운 것이, 앞뒤 문장만 보고서는 연결어를 골랐다가는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사분께서는 지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결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이것이 지문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저는 이렇게 지문을 완성하는 연결어 혹은 완성하는 빈칸 등 지문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정답을 고르도록 훈련시키는 이 강의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분께서도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독해 파트에서 각 지문이 담고 있는, 또 지문 속에서 각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교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갔고, 또 각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지문 전체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써보는 훈련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앞의 문장과 내가 다음에 읽은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더 빨리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해 영역에서 제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해 영역은 사실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점수가 팍 오르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잘 들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풀이 스킬이나든지 그런 어떤 방식을 안다고 해서 저희가 잘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 탭스 듣기 부분이 정말 빠르고 발음도 연음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재에 있는 이 탭스 모의고사를 전부 다 딕테이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음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도대체 뭘 듣고 있는 건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고 또 타이핑을 치면서 딕테이션을 계속 해본 결과, 확실히 2번 들었을 때보다 3번, 4번, 또 5번 이렇게 들었을 때 많이 들을수록 제가 헷갈렸던 연음 부분이라든지 빠른 발음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또 다른 모의고사 청해를 풀 때도 그게 확실히 훈련이 돼서 듣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용한 딕테이션이라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공부법이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탭스 청해 부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시험을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게 좋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한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다 듣고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어설프게 정답만 맞추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분께서 강조하신 게 세부 유형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듣기는 이 독해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당연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독해 문제를 풀듯이 청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독해에서 저희가 정답선지, 헷갈리는 선지, 오답선지를 고르는 방식이 청해 문제에서 정답선지, 헷갈리는 선지, 오답선지를 고르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고, 또 이것이 결국 독해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교재를 사진 않았고 풀었던 문법 문제를 많이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 한 달 반가량밖에 시험을 준비를 하지 않았고 또 새로 문법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출되었던 문제를 약간 암기식으로 그 틀을 좀 외워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그렇게 했었고요.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영역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독해와 청해 영역을 좀 더 노력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첫 시험에 목표하는 400점을 넘겨서 저는 참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내년 6월 전에 450점 정도는 더 넘어보고 싶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500점은 한번 넘어보고 영어를 좀 정복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혹시 저와 비슷한 점수대이시거나 조금 저보다 낮은 점수대이신 분들께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영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조언하는 것, 자기보다 높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조언하는 게 있다면은 한번 믿고 따라보는 것, 그리고 일단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컨설탭스 커리큘럼을 온전히 그대로 따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강사분보다 영어를 저는 잘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분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 남 탓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온전히 잘 따랐기 때문에 목표하던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